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은퇴자 10명 중 4명은 퇴직 전 이것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30년간 대기업에 청춘을 바치고 퇴직금 2억 원에 10억짜리 집까지 가졌던 한 남자가 왜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지 그가 놓친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성준 상무. 그의 인생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30여 년간 대기업 한 곳에 청춘을 바쳐 토요일 아침 조식 회의까지 마다치 않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는 샅샅이 꿰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집 가계부는 본 적 없는 전형적인 일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퇴임식 날 그는 수많은 꽃다발과 후배들의 박수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그의 통장에 찍힌 퇴직금 2억 원. 그 숫자 앞에서 그는 마침내 안도했습니다. 30년의 고생이 이 두꺼운 숫자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됐어.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훈장이지. 집도 있고 몇 년 버티면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공한 은퇴자들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자산 착시 효과입니다. 자산의 규모에만 집중한 나머지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속도, 즉 현금의 흐름을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과했던 첫 번째 복병은 바로 연금의 배신이었습니다. 워낙 고액 연봉자였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도 길었기에 김성준 씨의 연금은 매달 200만 원, 거의 최고 수준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장은 그가 외면했던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비어만 갔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상무님, 식사 한번 하시죠. 현직 상무 시절의 위상과 자존심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을에 비싼 한정식집과 일식집을 예약했고 후배들의 술값까지 계산했습니다. 내가 상무인데. 그 생각에 지갑을 여는 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비도 예전처럼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지출은 금세 월 300, 많게는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나. 하지만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들은 그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급 명세서의 작은 숫자일 뿐이었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재산 10억 원과 연금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40만 원에 육박하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황당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따지듯 묻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규정에 대한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병이 그의 남은 자산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의 장거리 비행, 하루 10시간이 넘는 좌식 근무, 주말마다 이어졌던 고객사와의 골프. 그의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철인이라 불렀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그는 진통제로 버티며 일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수술은 은퇴 후에나 생각할 일이라며 미뤄왔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두 번째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를 본 기억이 스쳤지만 설마 자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더는 미룰 수 없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텅 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김성준 상무가 아닌 그저 아픈 환자 김성준이 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통장에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로 순식간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단한 얼음 같았던 퇴직금 2억 원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산이란 것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벤트 한 방에 허무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준 씨의 실수를 통해 두 가지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출의 무서움과 한 방에 무너지는 자산의 취약성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사회적 함정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그 사이에는 평균 10년이 넘는 소득 절벽이 존재합니다. 재취업을 해도 소득이 기존의 45%,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산은 줄고 소득은 끊기고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바로 이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것이 금융 사기입니다. 최근 서울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사 코인이 상장되면 수십 배 수익을 볼 수 있다. 는 말에 속아 은퇴자금 7천만 원을 모두 날린 한 70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 역시 이런 유혹에 몇 번이나 흔들렸지만 다행히 마지막 이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결정적 실수는 퇴직 전에 알았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 자산 2억 원을 지키는 것보다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잠자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깨워야 합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자의 90%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세제 혜택을 놓치고 야금야금 소비해버린다고 합니다. 김성준 씨처럼 말이죠. 만약 그가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목돈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오늘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두 번째 연금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이자를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해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복리 효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패한 김성준 씨와 대비되는 박진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은 김성준 씨보다 적었지만 10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월 50만 원씩 꾸준히 개인연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망설임 없이 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작은 온라인 컨설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작은 부수입. 이렇게 4개의 작은 물줄기가 모여 그의 노후는 마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월 총 현금 흐름은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 그는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김성준 씨가 가졌던 상무라는 직함은 없지만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는 평온한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라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퇴직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투자 성공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개인연금을 꾸준히 납입하며 작은 부수 입원을 고민하는 등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노후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